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IMO 환경 규제가 이제 각 선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CII와 이제 EEXI 규제가 동시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해운 시장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이 CII 규제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 CII 규제라는 건 이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측정해서 이제 선박의 등급을 나누고, 만약에 이제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이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부터 E까지 이제 총 5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선주가 이제 2단계, 그러니까 매우 불량 등급을 받거나 이제 D에 해당하는 불량 등급을 이 3년 연속 받게 되면 이제 그 선주는 이 C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되면 이제 그 선박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이제 운항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선박을 줄여나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현재 선주들은 이 CII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에 이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CII 규제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제 그 선박의 DWT, 그러니까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이 최대 무게를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이제 선주들은 실제로 운반하는 화물량을 기준으로 이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할지라도 이 컨테이너선의 최대치로 화물을 다 실어서 이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필요한 만큼만 실어서 보낼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도 선박의 최대 용량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 이 용선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태풍이나 폭우 때문에 이제 선박이 바다에 더 머물러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단순히 선박을 운항하는데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를 과하는 건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용선주들 경우 이건 내 배도 아닌데 이제 그런 페널티를 짊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하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제 실제 운송이 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MSC와 머스크는 이제 대놓고 이 CII 계산 방식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방식으로는 이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이 아니라 이제 실제 운항을 하면서 싣고 다닌 그 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싣고 다닌 양만큼 이제 배출된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이제 각 선종별로 이제 앞으로 어떤 전망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컨테이너선을 보면, 현재 이 전 세계 절반 정도의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속도나 엔진 사양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제 2026년쯤에는 약 절반 정도가 D 또는 이제 2등급을 받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이 다른 선종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전기선 때문인데요. 전기선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특정한 항로를 이제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고정되어 있고 이제 항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타는 버스나 이제 지하철처럼 이제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이제 정기적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전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반대로 이 부전기선에는 이 벌크선이나 탱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선이랑 환경 규제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 전기선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 선박 속도를 임의로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탱커나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 임의로 속도를 낮춰서 운항하는 게 가능하지만, 전기선은 정해진 일자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 탄소 배출량을 임의로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선사들은 이 구형 선박들의 폐선량을 늘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들은 적극적으로 배치할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머스크에서 메탄올 선박 발주를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빨리 가야 하는 노선에는 이 친환경 선박들로만 배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벌크선 시장을 보면 이 중국의 코로나 제재 완화와는 별도로 이제 벌크선 시장 역시 이제 환경 규제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벌크선의 약 62%가 이제 건조된 지 10년이 넘어선 노후 선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선박들과는 달리 이 벌크선은 이 속도를 뭐 1, 2%가 아니라 이제 3%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속도를 3% 줄이면 연료 소비가 이제 10%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항해 시간이 더 길어지는 만큼 이제 선박 공급도 이제 타이트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벌크선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운임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선 규모도 보면 이제 올해는 역대 최저였지만 이제 내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이제 시달릴 것으로 보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 기대되는 이제 벌크선인 만큼 이 벌크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점들을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제 나오는 이슈들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점은 역시나 탱커인데요. 사실 탱커는 이제 환경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 러시아 규제로 인한 톤마일 증가에 따른 이제 운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박은 부족한데 이 실어 날라야 하는 거리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선박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 불법 탱커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 가용 탱커들 역시 이제 계속 부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탱커 역시 이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더 느린 속도로 운항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선박이 부족한데 느린 속도로 운항까지 하면 이제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은 이제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이제 선박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박 공급이 타이트해질 거고 이제 이로 인해 운임이 상승할 거라는 견해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의 등급을 매기고 그러니까 평가해서 운항을 못하게 할 거라는 계획도 좋지만 사실 이제 이 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시행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면 최근 이제 메이저 선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가 담긴 이 서한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환경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이 조선업에 대한 투자 포지션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도 현재 이제 수정 요청을 받고 있는 이 CII 규제처럼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비중이나 방향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 이제 각 선종들마다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